아무 약속 없이 혼자 훌쩍 떠날 곳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혼자 떠나기 좋은 경남 고성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해안길을 따라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을 만나고 신라 천년의 숨결이 남은 두 개의 보찰, 옥천사와 문수암까지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출발지는 푸른 남해바다와 수억 년의 시간층이 마주보고 있는 곳 상조감 국립공원입니다. 완벽한 나무 데크길이 바다를 따라 시원하게 뻗어 있어 동행 없이 혼자 걸어도 심심할 틈이 없는 길인데요. 게다가 입장료도 주차료도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게 될 이 고성 덕명리 해안 바위길은 사실 대한민국 과학사와 지질학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역사적 발상지입니다. 1982년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룡 발자국 보행렬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옛날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을까라는 오랜 질문에 사이다 같은 답을 던져주며 전국적인 공룡 연구 붐을 일으킨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이 상조감 바위길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절,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경상호수라 불리는 거대한 민물 호숫가였습니다. 당시 호숫가의 말랑말랑한 진흙탕 위로 거대한 공룡들이 거닐었는데요. 안반 위에 남은 발자국 모양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공룡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뭉툭하고 둥그런 대왕 발자국은 몸집이 거대한 공룡이었고요. 새 발자국처럼 아기자기한 건 초식 공룡,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발자국은 육식 공룡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발자국 하나하나를 눈에 담다 보면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지만 공룡은 죽어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덕명마을에서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데크길은 남파랑길이자 아름다운 해안 누리길의 중심 코스입니다. 귀중한 천연기념물 화석 산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바로 눈앞에서 웅장한 해안 절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가 바다 위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죠. 특히 이 데크길의 가장 큰 매력은 걷다가 계단을 살짝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 뭉돌 해변과 안반으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도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발밑 안반에 새겨진 진짜 공룡 발자국을 손끝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요. 절벽 단면을 바라보면 마치 시루떡이나 거대한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 수평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데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점토질의 흑색 셰일과 밝은 사암이 번갈아 쌓여 만들어낸 세월의 위대한 작품인 셈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주름살 같은 걸까요? 데크길이 끝나고 상조감으로 들어서기 직전 해안가를 따라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돌탑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길게,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처음 마주하면 누가 이 많은 돌탑을 다 쌓았을까 싶을 만큼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길목이나 고갯마루에 돌을 쌓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마을역이나 고갯길에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지나는 이들이 돌 하나씩 얹으며 안전한 여행과 소원 성취를 빌었던 선앙당 문화가 그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소원 돌탑도 이런 오래된 정서에서 이어져 내려온 셈입니다. 정해진 형식
답도 정답도 없이 그저 돌 하나를 골라 조심스럽게 얹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린 돌탑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길을 먼저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도 돌 하나를 올려다보는 것, 혼자 걷는 길에 어울리는 작은 의식이 되어줍니다. 돌탑이 늘어선 길을 지나면 상조감으로 들어서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이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지는데요. 마치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계단을 다 내려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건 거대한 안반입니다. 바위라고 부르기엔 부족할 만큼 그야말로 넓은 돌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안반이 시원스레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이 그 위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넓은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 절벽을 끼고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순간 정말 이곳이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만큼 낯설고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조감의 하이라이트 해식 동굴인데요. 겹겹이 쌓인 암벽 기둥들이 마치 밥상다리를 닮았다 해서 상족이라 불린 이곳은 파도가 오랜 세월 절벽을 깎아 만든 신비로운 미로 동굴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 신비한 해식 동굴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시간에만 볼 수 있다는 것 꼭 확인하고 가시고요. 밀물때 찾아가면 동굴 바닥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풍경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방문 전에 포털 사이트에 고성 상조감 물때를 꼭 검색하고 간조 시간 전후로 일정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면보다는 측면을 바라보고 서면 얼굴과 몸의 윤곽선이 정교하게 살아나서 혼자 찍어도 감성적인 인생사진이 완성될 텐데요. 하루 2번 썰물 때 동굴 안에서 바깥을 향해 사진을 남기면 어두운 동굴 프레임 너머로 푸른 나무 바다가 한 폭의 액자처럼 연출되어 그야말로 감탄의 자안입니다. 상조감 해안길에서 1억 년 전 시간을 만났다면 이제는 신라 천년의 시간으로 건너가 볼 차례입니다. 고성 개천면 연화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창 옥천사입니다.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 서기 67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 10찰 가운데 한 곳인데요. 당나라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그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세운 사찰인 만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옥천사라는 이름에는 다정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대웅전 왼편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달고 맑은 샘물이 있는데 이 샘을 옥천이라 부른 데서 절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고 흐르며 갈증을 달래주기도 하는데요. 경내에 들어서면 보물로 지정된 자방로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동북을 비롯해서 대웅전과 향로, 대종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가을에 다녀온 곳인데요. 이때가 옥천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내를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이 유명해서 여기는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지죠. 옥천사에서 선사의 고요함을 느꼈다면 오늘 일정의 마지막 코스로 손색 없는 곳 문수암입니다. 차로 멀지 않고요. 무이산 자락 구부능선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인데요. 옥천사와 마찬가지로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문수암은 깎아지른 기암괴석 절벽에
아슬아슬하고 웅장하게 올려져 있어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가파른 바위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서면 탁 트인 남해 다도해가 한눈에 담기는데 바다 위로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압도적입니다. 의상대사 무척 바빴을 것 같은데요. 숲에 안긴 옥천사와 바다를 마주한 문수암은 분위기부터 사뭇 다릅니다. 두 곳을 하루에 함께 둘러보는 경남 고성 당일치기 여행 코스 너무 멋지죠? 1억년 전 공룡들이 거닐던 호숫가도 걷고 신라 천년의 숨결이 남은 옥천사와 문수암까지 둘러보고 나면 누구와 일정을 맞출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오래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셔도 되는 이 여행이 무척 만족스러우실 텐데